안녕하세요. 유튜버가 리뷰를 잘할지 걱정되기보다는 리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채널. 리뷰를 보다 보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게 되는 채널 기즈모입니다. 거의 뭐 15분간의 인간 승리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겠죠. 오늘도 어쨌든 이 드라마에 같이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의 걱정 덕분에 아직은 큰 문제가 없어요. 두세 번 쓰러지긴 했는데 자, 오늘도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힘이 넘치네요. 자, 오늘은 하만카돈 인챈트 시리즈 리뷰입니다. 자, 인챈트 시리즈는 하만카돈의 새 사운드바 라인업인데요. 예전에 그 하만카이던 사이테이션 멀티빔 1100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 제품이 굉장히 고성능의 음질이 좀 뛰어난 제품으로 저도 이게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제품이었는데요. 자, 이번 인챈트 1100은 DNA상 그 사이테이션 멀티빔 1100과 같은데 요걸 좀 대신할 사운드바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최신 기술 사양을 적용한 제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신 제품답게 돌비 애트모스, DTS-X 입체 음향 기술 모두 지원하고요. 추가적으로 일반 영상도 하만카돈 고유의 3D 서라운드 기술인 멀티빔 기술을 적용해서 이 입체 음향을 지원합니다. 여기 에어플레이 2, 크롬캐스트, 스포티파이 커넥트 등의 네트워크 스트리밍 모두 지원하고요. 서라운드 스피커와 무선 우퍼 구성 시 7.1.4 채널로 또 구성이 가능합니다. 풀 세팅을 했을 경우에 좀 진정한 입체 음향을 느낄 수가 있죠. 자, 리뷰 전에 언제나 같듯이 잠깐 하만카돈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삼성전자 산하의 자회사죠. 근데 1953년 뉴욕에서 설립된 음향 전문 회사고요. 이름은 창립자인 시드니 하만과 수석 디자이너인 버나드 카돈에서 하나씩 이렇게 따왔어요. 자, 하만카돈은 홈시어터와 자동차용 오디오 그리고 책상용 오디오 이런 데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자,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작은 공간이나 방 아니면 책상 심지어 자동차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닛을 이렇게 개별 튜닝하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자동차 예를 들면 뭐 2평도 안 되죠.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유닛이 굉장히 여러 개가 달려 있는데 이게 막 소리를 막 쏟아내면 너무 혼란스럽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하만카돈은 유닛별로 이 고중 저역을 개별 튜닝을 상당히 절묘하게 해서 입체감이나 음장감을 잘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유닛이 들어가는 자동차나 이 사운드바의 튜닝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특성을 가진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인챈트 1100 역시 이런 하만카돈의 튜닝 실력이 잘 드러난 제품인데요. 리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공간이 넓다면 인챈트 1100과 서라운드 스피커, 무선 우퍼를 한꺼번에 다 구입해도 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인챈트 1100 본체만 구입하고 상황에 따라 부족함이 느껴지면 서라운드 스피커나 무선 우퍼를 추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본체인 인챈트 1100의 경우는 출시가가 119만 원, 인챈트 스피커는 39만 9천 원, 그리고 무선 우퍼, 인챈트 우퍼는 64만 9천 원입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체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모서리가 좀 둥글게 디자인됐고요. 상단과 전면부는 패브릭으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에 알루미늄 라인이 있어요. 전체가 이렇게 패브릭으로 덮여 있어서 먼지나 이런 게 붙어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릴은 쇠 그릴 이런 거는 먼지가 그릴 사이에 끼면 빼내기가 좀 귀찮죠. 이거는 관리가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면 우측에 LED가 있어서 현재 상태를 글자로 알려주고요. 자, 길이가 1m 15cm예요. 그래서 상당히 깁니다. 화면에 보이는 TV 사이즈가 55인치인데 55인치 TV와 길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55인치 TV 이상의 크기와 좀 잘 맞는 디자인입니다. 높이는 약 6.5cm로 높지 않은 편으로 TV 아래에 둬도 TV 화면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 양옆 끝에 트위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측면에 사운드바 중에 이 측면에 트위터가 위치한 제품은 굉장히 드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트위터는 고역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또 이 채널 스피커에서는 입체감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자, 제품 상단에는 볼륨 버튼과 선택 버튼이 있고요. 물리 버튼이에요.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입니다. 참고로 무게는 4.6kg 정도예요. 들 수 있어요. 자, 후면 단자를 보겠습니다. HDMI 인 단자와 HDMI eARC 단자 그리고 옵티컬 단자, USB 서비스 단자가 있습니다. HDMI 인 단자는 HDR10과 돌비 비전 패스스루가 가능해서 게임기 등을 연결할 때 좋죠. 자, 리모컨도 얇고 버튼에 틈새가 없어서 고급스럽게 디자인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자인 종합하면 본체랑 리모컨 역시 모두 관리가 쉽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편하게 디자인됐고요. 85%의 재활용 플라스틱과 100%의 재활용 알루미늄 그리고 100%의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유닛은 보이진 않는데 총 11개고요. 그래서 모델명이 1100이겠죠. 자, 유닛 구성을 보면 중앙에 1인치 트위터가 있고요. 다시 사운드바 양쪽 끝에 측면에 각각 한 개의 트위터가 있어서 총 3개의 트위터가 있습니다. 가운데 트위터 옆으로 각각 3개씩 총 6개의 레이스 트랙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 레이스 트랙 드라이버는 센터 채널 역할도 하지만 우퍼와 프론트 채널까지 상황에 따라 미세 튜닝이 돼서 최적의 사운드를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만카돈이 가장 자랑하는 기술이죠. 따라서 이제 넓은 공간이나 좁은 공간 등 집안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거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최적의 사운드를 개별 튜닝해서 재생해냅니다. 실제 음질 테스트를 하면서도 느낀 점인데 넓은 공간이나 좁은 공간에서도 일정한 톤 밸런스를 유지하고요. 선명한 대사톤과 최적의 저역을 자기가 알아서 튜닝을 해요. 그래서 공간에 따라서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에요. 당연히 룸 튜닝도 들어가 있고요. 자, 상단에는 상하 입체 음향을 위한 2개 업파이어링 유닛이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위한 거죠. DTS-X나 돌비 애트모스 멀티빔 3D 서라운드를 이런 사운드를 입체 음향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뒤편에는 덕트가 양쪽으로 있어서 저역의 여운을 길게 뽑아줍니다. 자, 음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1개의 유닛에 총 315W의 고출력 앰프로 이뤄진 구성이고요. 일단 좌우 길이가 상당히 넓고요. 트위터가 양끝으로 빠지면서 좌우 채널 입체감이 상당히 넓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들으면 이 채널 스피커를 듣는 느낌도 살짝 나요. 스윗스팟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일반 사운드바와 살짝 다른 게 뭐냐면 사운드바들은 영화나 음악을 들을 때 입체감이 없이 음이 좀 직진성이 강해요. 그래서 무대감이 살짝 앞으로 나오는데 이 채널 스피커는 2개의 떨어진 스피커가 가운데 스윗스팟을 만들면서 무대감이 뒤로 살짝 물러나거든요. 근데 인챈트 1100은 사운드바 치고는 상당히 뒤쪽으로 무대감이 펼쳐지는 편이에요. 자, 여기에서 좌우 입체감이 좀 구분이 되는 상태에서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업파이어링 유닛이 상하 입체감을 더해주면 이 원박스 사운드바 중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입체감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일반적인 20, 30평대 집 거실에서는 본체만으로도 충분한 입체감을 만들어낼 정도예요. 자, 그리고 가운데 6개의 센터 채널 역할하는 유닛 덕분에 대사 전달력이 아주 좋습니다. 중음역대가 흐트러지지가 않고요. 정확하게 대사가 전달되고 깔끔한 대사 톤을 전달합니다. 자, 저역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원박스 사운드바들은 저역대를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유닛이기 때문에. 인챈트 1100은 저역을 억지로 부스팅하지 않고 초저역은 그냥 커트를 해버려요. 대신 중저역을 더 강조했어요. 이렇게 저역을 만들면 소리를 높여도 진동이나 찌그러짐이 적은 단단한 저역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저역이 아주 부족한 건 아니에요. 만약 이제 층간 소음이 좀 걱정되는 그런 집이라면 본체만 사용해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충분한 저역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초저역을 원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무선 서브우퍼를 추가해야겠죠. 참고로 베이스와 돌비 애트모스 그리고 서라운드는 단계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유닛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미세 튜닝이 된다고 했죠. 이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사운드바가 설치된 환경에 맞게 최적의 사운드를 튜닝해주는 자동 튜닝해주는 기술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앱도 지원하는데 앱을 통해 개별 EQ 조절 가능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써보니까 그냥 캘리브레이션에게 맡기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최적의 사운드를 재생해 줬어요. 자, 여기서 만약 좀 더 입체감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 서라운드 스피커를 추가하면 되는데 사실 이번에 테스트하면서 좀 놀란 게 인챈트 서라운드 스피커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서라운드 스피커가 아니라 일반 네트워크 스피커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네트워크 스트리밍이나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개를 구입해서 인챈트 1100과 페어링하면 리어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인챈트 서라운드 스피커는 일반적인 풀레인지나 2웨이 방식이 아니라 한 개의 트위터, 2개 미드레인지, 그리고 한 개 우퍼로 이루어진 3웨이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단순히 입체감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음장감도 더 확장을 해줘요. 그래서 정말 영화관 사운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무선 서브우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인챈트 서브인데요. 이 인챈트 서브우퍼는 6.5인치 우퍼가 바닥면을 향해 있고 우퍼에서 나온 음이 골고루 퍼지도록 원뿔 형태의 리플렉터가 바닥에 있습니다. 사실 6.5인치 우퍼는 그리 큰 우퍼 사이즈는 아니에요. 보통 뭐 10인치, 8인치 이런 것도 많죠. 근데 이 리플렉터로 확산을 시켜주면서 확실히 저역의 존재감을 확장을 시켜주고요. 큰 진동과 여운을 가진 초저역을 뽑아줍니다. 다만 공동주택 환경에서는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기능도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요. 일반적인 블루투스 외에 에어플레이, 크롬캐스트,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커넥트 모두 지원해서 고음질의 음원을 무선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음악 감상 시에도 역시 좌우 무대감이 넓고요. 보컬이 아주 또렷하게 들리기 때문에 별도의 무선 스피커 필요하지 않는 그런 정확하고 깔끔한 음을 재생해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만카돈의 인챈트 1100은 하만카돈의 오랜 개별 튜닝 노하우가 잘 적용된 사운드바입니다. 돌비 애트모스와 DTS-X 그리고 일반 영화도 멀티빈 기술을 활용한 3D 서라운드 음향을 즐길 수 있고요. 좌우 입체감이 넓게 펼쳐지고 업파이어링 유닛을 활용한 상하 입체감도 상당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자, 여기에 명확하고 또렷한 센터 채널과 탄력 있고 단단한 저역으로 음악, 영화,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활용 가능한 제품이죠. 추가적으로 서라운드 스피커인 인챈트 서라운드 스피커는 단순히 입체감만 늘려주는 게 아니라 음장감도 함께 확장해 주고요. 여기에 개별 무선 네트워크 스피커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풀 패키지로 구입 시에는 가격이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있다는 건데 12월에 이거 인챈트 서브가 출시되면서 풀 패키지로 구입할 경우에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니까 이건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남은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즈모는 이제 연말 특집을 위해서 올해 베스트 오디오를 현재 열심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